저는 혼자 사는 평범한 자취생입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이 영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심코 지나친 사소함에서 비롯된 끔찍한 공포에 관한 기록입니다. 매주 3에서 4회 재미있는 사연이 업로드됩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며칠 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집 생각만 했어요. 혼자 사는 원룸이지만 그곳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다르자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택배 박스 하나가 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엔 택배가 일상이 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필요한 건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든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적당했어요. 오늘 오기로 한 선크림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운송장에 적힌 내 이름과 주소를 대충 훑어봤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택배니까 당연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원룸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 저녁 노을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나의 안식처예요. 외롭기도 하지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택배 박스를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바로 뜯어볼 생각도 없이 샤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감쌀 때 하루의 스트레스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휴대폰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K택배 9월 28일 배송 완료라는 메시지였어요. 주문한 뉴 그린 파워 선크림이 제대로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어제 주문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선크림 하나만 주문했었는데 배송이 빨리 왔네 싶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해봤어요. 상태는 배송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는 여전히 탁자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갈색 박스였습니다. 운송장 스티커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내 이름 이지민, 주소 사랑시 중앙구 행복동 1588에 15, 연락처 010-1212-3434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정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내 개인정보니까 뭐가 문제겠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리수거할 때도 운송장을 뜯어내지 않고 그냥 버리곤 했거든요.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이웃들의 발소리나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나는 침대에 몸을 맡기고 하루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택배 박스는 여전히 탁자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곧 벌어질 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밤 10시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K택배 배송기사 김동현입니다. 고객님께서 9월 28일 주문하신 뉴 그린파워 선크림이 잘못 배송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고객님 상품과 바뀌어서 재배송이 필요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읽고 당황했어요. 분명히 오늘 택배를 받았고 배송 완료 알림도 받았는데 잘못 배송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품명이 정확했어요. 뉴 그린 파워 선크림 맞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주문한 걸 정확히 알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배송 실수가 있었나 싶기도 했어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택배 관련 연락이 오는 것도 이상했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10분 정도 지나니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택배 김동현 기사입니다. 아까 문자 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 저희 동네를 담당하시는 택배기사님의 밝고 경쾌한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네, 받는데. 저는 제대로 받았거든요. 아니에요. 확인해보니 다른 분 것이 잘못 갔어요.
지금 가서 바꿔드려야 해요. 이 시간에요?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네. 급한 상품이라서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보통 택배회사에서 밤 10시에 재배송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평소 택배기사님과 너무 달랐습니다. 휴대폰으로 K택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고객센터 번호와 비교해보니 전혀 다른 번호였습니다. 010-1212-3434는 공식 사이트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소에 오는 문자와 형식도 달랐고요.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택배기사 사칭 범죄라고 친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법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택배 박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집에 침입하는 범죄 말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나도.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였어요. 첫째, 밤 10시에 재배송을 한다는 것. 둘째, 평소 연락하던 번호가 아닌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한 것. 셋째, 목소리와 말투가 평소 택배기사와 다른 것.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실제로 주문한 상품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온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에 불안이 커졌어요. 혼자 사는 원룸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진짜 택배기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왜 내 집에 오려고 하는 걸까요? 시계를 봤어요. 10시 20분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간다고 했으니 곧 올 시간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에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이 굳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K택배 김동현 기사입니다. 재배송 왔어요. 목소리가 전화로 들었던 것과 같았어요. 낮고 무뚝뚝한 톤이었습니다. 평소 택배기사들의 밝은 인사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미 택배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확인해봐야 해요. 문 열어주세요. 말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어요. 보통 택배기사들은 고객이 거부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나는 체인을 걸고 문을 조금만 열었어요. 그러자 남자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택배 조끼를 입고는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색깔이 평소 보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고 로고도 흐릿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만 할게요. 남자가 갑자기 문틈으로 손을 밀어넣으려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가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체인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왜 이래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택배기사 같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 택배기사가 아니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남자는 계속 문을 밀어붙이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체인이 있어서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요! 빨리! 이제는 완전히 협박하는 말투였어요. 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서예요? 지금 택배기사 사칭한 사람이 제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전화를 거는 내 목소리를 들은 남자가 갑자기 멈췄어요. 문에서 손을 뺐습니다. 잠깐! 오해예요! 진짜 택배기사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세대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내 비명 소리를 들었나 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옆집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당황한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네. 택배 배송이었는데. 이 시간에 무슨 택배야? 경찰 부른다는 소리 들렸는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스크 위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여러 집에서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이 소리를 듣고 완전히 패닉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시 중앙구 행복동 1588에 15이고요. 지금 택배기사 사칭한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자가 급하게 계단 쪽으로 뛰어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리면서 말이에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아래층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마 빨리 빠져나가려고 했나 봅니다. 도망갔어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떨어진 상자를 주워들었어요. 이게 뭐야? 그냥 빈 상자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단지 택배기사인 척 하기 위한 소품이었던 거죠. 아가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네. 옆집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웃분들이 함께 있어주셨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집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는 진짜 범죄자였다는 것을. 만약 체인을 걸지 않았다면, 만약 이웃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범한 밤이 순식간에 악몽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30분 후였어요.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는 처음 문자를 받은 것부터 남자가 도망간 것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요. 택배의 박스 정보를 이용한 사칭 범죄죠. 한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떨어진 빈 상자를 증거품으로 수거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할게요. 다음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를 분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CCTV 영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어젯밤 범인이 도망가는 모습이었어요.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다가 1층에서 뒤돌아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경찰관이 다른 영상을 틀어줬어요. 3일 전 오후 2시경,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분리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택배 박스들을 하나씩 뒤져보더니 특정 박스 앞에서 멈췄어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스는 내가 며칠 전에 버린 거였어요. 남자는 택배 박스에 붙은 운송장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찍는 모습도 보였어요. 분명히 내 개인정보를 촬영한 거였습니다. 저 박스. 제가 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보여요. 저 남자가 운송장에 적힌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름, 주소, 연락처, 모든 게 다 적혀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별표로 처리되어 있지만 박스를 여러 개 크로스 체크하면서 유추하고 전화 몇 번 눌러보면 결국 찾아낸다는 거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남자는 운송장을 뜯어서 가져가려 하다가 누군가 오는 소리에 놀라서 급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요한 정보는 다 얻은 상태였어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실제 주문 내역까지 알고 있으니까 의심하기 어렵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무심코 버린 택배 박스 하나가 이런 범죄의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운송장을 떼어내지 않고 버렸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체인을 걸고 문을 연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신고하신 것도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만약 그날 밤 경계심 없이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리수거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곳에 버려진 수많은 택배 박스들, 그 위에 붙은 운송장들. 모두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 방에 돌아와서 택배 박스들을 다시 봤어요. 앞으로는 절대 운송장을 그대로 두고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택배를 받을 때마다 조심하게 됐어요. 운송장은 반드시 떼어내고 개인정보 부분은 찢어서 따로 버립니다.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 그동안 무심했던 걸까요? 며칠 후 뉴스에서 관련 기사를 봤어요. 택배 박스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만 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기사 댓글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이상한 문자 받았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 나타났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심코 버린 택배 박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만약 이웃들이 없었다면, 만약 체인을 걸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당신의 집 앞, 분리수거함에도 수많은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 박스들 위에 붙은 운송장은 안전한가요? 혹시 당신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나요?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